안녕하십니까. 치과의사 김영균입니다. 오늘은 턱관절 질환의 병인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병인론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턱관절 장애 질환이 왜 생기는지 가장 궁금하잖아요. 근데 이제 원인은 딱 한 가지로 지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턱관절 질환을 치료할 때는 어떤 특정 치료법 하나로만 해결할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치료가 같이 복합적으로 적용되기도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의과 또는 치과의 다른 전문가랑 협진이 필요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턱관절 장애 질환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10가지 소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소인은 거대 외상입니다. 거대 외상이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은 어디 맞았거나 운동하다가 다쳤거나 넘어졌거나 교통사고 이러면서 이제 턱관절에 과도한 과부하가 걸릴 때 발생하는 것을 거대 외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미세 외상입니다. 즉 아주 작은 외상이라도 반복적으로 턱관절에 지속적으로 가해질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구강악습관, 그게 뭐냐? 이갈이, 이를 꽉 깨면은 이악물기 습관, 한쪽으로만 음식을 씹는 습관, 이런 것들, 그리고 특정 딱딱한 음식을 즐겨 먹는다든지, 그 외에도 손톱을 물어뜯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항상 평상시에 이를 이렇게 다물고 있는 분들, 이런 사람들은 턱관절에 지속적으로 작은 미세외상이 가해지면서 턱관절 장애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부정교합입니다. 그러나 부정교합이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에요. 부정교합이 있다고 해서 그거를 교정치료로 해서 턱관절을 고치려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이 원인은 다인성, 그래갖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되기 때문에 턱관절 장애가 오는 것이고, 부정교합이 있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쪽이 높다든지 치열이 불량해서 어느 쪽이 잘 안 씹히다든지, 그럼 음식을 씹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어떠한 미세한 외상이 턱관절에 가해지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치아 상실입니다. 가령 치아가 빠진 경우, 그러면 그쪽으로 음식을 잘 못 씹게 되죠. 그러면 자꾸 반대쪽으로만 반복적으로 씹게 되면서 턱관절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고, 가령 또 치아들이 많이 빠졌거나 완전히 치아들이 다 상실됐다고 해보세요. 우리는 윗턱과 아래턱과 이게 적절한 높이가 있는데 수직 고경이라고 합니다. 그게 낮아져요. 그러면 턱관절에 과부하가 걸리면서 장애, 질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 번째, 턱의 과도한 움직임입니다. 여러분들 하프마다 턱 빠진 적 있으세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으시겠지만 턱이 빠진다고 하면은 턱관절이 어마어마하게 아파요. 그리고 이제 그 하나의 사례를 들어보면은 이렇게 쌈 같은 거를 싸서 해갖고 입을 크게 해서 자꾸 드시는 습관이 있거나, 그런 종류 음식을 좋아하거나, 그리고 자꾸 이렇게 입을 크게 벌리는 행위를 하는 분들은 턱관절에 과부하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 번째, 전신질환입니다. 가령 퇴행성 관절염이 있다든지, 류마티스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이와 같은 전신질환, 그 외에도 어떤 내과적으로 다양한 전신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환자가 정신적으로도 힘들어지고, 그리고 만성질환들의 일종이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것이 직간접적으로 턱관절에 영향을 미치면서 장애 또는 질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여성입니다. 여러분들 희한하게 이 턱관절 장애 질환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남자에 비해서 많아요. 그래서 그에 관한 연구들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은, 가령 여성과 남성의 턱관절의 해부학적 차이라든지, 그리고 여성이 통증에 대한 역치가 낮아서 남성에 비해서 좀 견디는 힘이 좀 약하다는 의견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에스트로겐이라는 호르몬의 영향도 제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에스트로겐이 통증에 대한 민감도를 더욱더 증가시킨다는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여덟 번째, 직업적 소인입니다. 가령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업, 아니면 입을 크게 벌리거나 말을 많이 하는 직업들을 들 수가 있어요. 저와 같은 치과의사, 의사들 스트레스 엄청나게 받거든요. 이런 분들. 그리고 강의하면서 말을 많이 하시는 교수, 선생님들, 그리고 운동선수들, 집중하죠. 이렇게 깔끔한 다음에 이렇게 들을 때 이렇게 이를 아주 세게 물고, 그러면 턱관절에 간접적으로 무리가 갑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턱관절 장애가 좀 빈발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9번째, 스트레스입니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을 때 어떤 사람은 감기 몸살이 잘 걸리고 위장장애가 오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두통이 심한 사람들도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데 또 턱관절 장애로 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가령 스트레스가 심하면 면역 기능이 또 떨어지기도 하고 밤에 잘 때 우리가 수면 다운 검사를 해보면 그분들이 이를 악물거나 이를 갈면서 자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는 이 턱관절 장애 질환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10번째, 치과 치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치과 치료 때문에 턱관절 장애가 생기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니에요. 치과 치료 자체가 입을 크게 벌리잖아요. 받아보셨죠? 하고서 어떤 분들은 30분, 1시간까지 입을 벌리면서 그리고 또 사랑니나 이를 뺄 때만 치과 의사님 막 턱에 힘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턱관절에 무리가 가면서 가뜩이나 약해져 있던 턱관절이 그때 증상이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턱관절이 약한 사람들은 반드시 치과 치료 전에 치과 의사 선생님께 자기의 턱관절 상태를 설명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소인데 10가지를 지금 말씀드렸지만은 그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어떤 특정 원인이 하나라고 제가 서두에 설명드렸죠. 저를 앞에서 설명드린 10가지들이 다 겹칠 수도 있어요. 아무튼 이런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되기 때문에 특정 원인으로 인해서 턱관절 질환 장애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치료도 좀 복잡하게 이루어질 수 있고 진단도 다양하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치료는 치과 의사가 할 수도 있지만은 환자 스스로 이러한 요인들을 찾아서 본인들이 피하고 예방하고 이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턱관절 장애 질환은 이런 얘기가 있어요. 50%는 치과 의사가 치료해주고 나머지 50%는 환자 스스로 치료한다 라는 얘기가 있으니까 이러한 것들을 명심하시고 주의를 하시면서 잘 지내시면 턱관절 장애 질환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